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소리 또 이 공개 스튜디오에 참여하신 많은 패널과 방청객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 기운이 펄펄 나시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 이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혹시 밖에 나가도 되나? 언제 바이러스균이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정말 마스크만 쓰면 방지가 되나? 마음이 어지럽기도 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 마스크 쓰신 분들을 보면요, 저 겁이 나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뭐 이런 느낌도 막 들고, 네, 이랬을 때 옆에 제가 사는 동네가 이 관광지하고 가까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지나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 산책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방청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마스크 쓰고 집에만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집에만 있어요. 그럼 오늘 왜 나오셨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아니, 집에서도 마스크 쓰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혼란, 아니 광풍의 상황에서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또 이 바이러스의 침공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고민하시는 분, 지금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생방송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분 어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혼란과 공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각자 도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각자 알아서 잘 살자. 각자 알아서 잘 살자. 세상은 정글이다. 세상은 정글이다. 네, 각자 도생은 각자 자기가 살 방도 길을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4차 산업혁명, AI 이거 다 뻥이고요.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그럼 각자 도생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이 있을 때 각자 도생, 내 살 길은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하죠. 그럴 때 내 살 길을 내가 찾기 힘드니까 정부가 알려주는 살 길 뭐죠?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외출 금지, 외출 금지, 비누로 깨끗이 손 씻기. 비누로 깨끗이 손 씻기,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으래요. 집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지 않아요? 옛날 메르스 사태 때도 나오는 뭐 그때는 낙타고기 먹지 말고 낙타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디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집회 현장에 가까이 가지 집회 현장에 가까이 가지 말래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확진자 동선 또 확진자가 갔던 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에요? 소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나 전문가가 알려주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몸 관리 잘해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말 자체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는 내 몸을 숙주로 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숙주로 삼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콧물 줄줄 흘리고 답답해요 이러면서 쓰러질까요? 아니면 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지, 항상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바이러스와 함께
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거든.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의 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르나 바이러스, 니르나 바이러스, 네루 바이러스, 뭐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 증상을 조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되게 자기가 마음이 건강하고 생활에 있어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편히 잠을 잘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내는 분은 감기 증세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 싹 없어지고 그냥 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한다라는 것은 몸에만 초점을 두는 의사들이 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마음의 방어 능력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걸 면역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역계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계, 호흡계 이러는데 면역계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뭔데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마음먹기에 따라 또는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편하게 잘 가지기만 하면 내 몸이 건강해 지낼 수 있다. 이 생각에서 사실은 나온 건데 그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마음, 심리 이 단어는 가능하면 안 쓰고 그거와 해당하는 뭔가 기능을 이야기하려면 면역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에서 비염, 알레르기 같은 것도 이 면역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충분히 그것도 면역 질환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처음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지금 뭐 대구에서 바이러스가 창구를 하고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신천지 교회를 폐쇄해야 되고 또 그거는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악마의 짓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마인가요? 지금 전혀 아니겠죠.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 본인이 지금 어디서 나오셨어요? 오이, 어디 기관에서 나오신 분인 것 같네요. 예, 황심소의 유일한 작가 공 작가입니다. 아, 공작가예요. 네, 텅빈 공. 네.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몰라서 문제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변종 이 바이러스기는 하지만은 보통 독감 또는 폐렴을 유발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들어봤냐고 물어봤는데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흑사병균이라든지 뭐 콜레라균 이런 것처럼 홍역균 이런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뉴스를 봤을 때 봤습니다. 아, 뉴스에는 거의 콜레라균 정도 수준으로 그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기만 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았으면 그렇죠. 무섭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 독감 바이러스다라는 거를 제대로 안 알렸다는 이야기네요. 아,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다고요? 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손을 씻으라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변종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논란이 되는
지금 검사 키트를 하는 거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균에 걸리면 감기, 몸살 기운, 기침 나고 열이 고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9도, 38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독감 걸리면 37도, 38도 쉽게 생기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 독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매년 1년에. 제가 그래서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2018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호흡계통 사망자가 37,000명 정도 수준. 호흡계통 사망자 37,764명이라네요. 네. 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 특집 방송으로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할까 할 때 올해가 아니라 2018년에 호흡기 계통 사망자 숫자를 봤어요. 37,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때 문제가 됐던 게 자살한 사람이 많다. 근데 2018년에 13,870명, 670명이에요. 그런데 자살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호흡기 계통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감기, 독감 또는 폐렴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1년에 37,000명이 죽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미국이 작년에 폐렴으로 죽은 인구가 82,000명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올해 한 100명, 200명이 죽었다 하면 아마 이 전체 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은 사람 비율에서 1%? 10%? 수준도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콜레라 균 걸리면 죽는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의 대책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하게 하는 게 덜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한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 공자님 말씀 좀 아시면 좋겠다고요. 과한 거는 부족함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고 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오 마이 갓, 저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른 채로 본인은 과하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상당히 단순한 생각에서 저렇게 지시를 하는구나. 물론 그분이 알고 지시했겠어요. 밑에 있는 애가 써주는 걸 보고 그대로 지시를 했겠죠.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병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발병했는데 후베이성의 인구는 대체 얼마 정도 되니? 남한 인구 정도 되는데요. 그럼 후베이성의 인구가 남한 인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후베이성처럼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요. 우리나라가 일단 위생 수준이 후베이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 후베이성에서 지금 독감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독감이 전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독감이 전파됐다고 했을 때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방역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후베이성에서 바이러스가 날라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후베이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변종이니까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에 독감 바이러스가 조금 더 코로나19라는 변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독감 바이러스가 조금 창궐을 할 때는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으라는 백신을 맞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행이 돌 때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 독감 바이러스 걸린 사람 동선을 확인해 가지고 이 독감 바이러스 가진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다 방역을 하는 그런 조치를 이전에도 했나요? 그런 조치 안 했는데요. 네. 아니 콜레라균도 아니고 코로나 이 변종 바이러스균은요 인간 몸에서 혹시 비말로 해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을 하면 서너 시간 이상 있으면 다 죽습니다. 활동을 더 이상 못 하거든요. 혹시 침에서 묻어나가지고 땅에 떨어지거나 손잡이에 묻어 있더라도 서너 시간 지나면 죽어요. 아 그런데 왜 나중에 방역하고 폐쇄하고 그런 거 왜 하죠? 그 죽는데? 그러게요. 동시에 왜 하죠? 그 질문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과하게 하면은 과하게 하길 바라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 이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했다는 소린가요? 지금 본인이 방역하는 거를 과한 게 좋다. 가장 방역할 때 그 쓰는 소독약은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 몸에 상당히 인간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죠? 아니겠죠? 그게 거의 독약 성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본인 몸에다가 소독약을 뿌리면 본인은 어떤 일이 옛날에 벌어지는 거죠? 뭐지 그 그 있을 때 소독약 소독약 따라다니고 거 그랬는데. 옛날에 여러분 DDT 가 그 뭐 DDT예요. 예. 그 소위 말해서 미군이 그 월남전 할 때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말살해서 죽이게 사용했던 게 그 DDT 성분이 있는 소독약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인간이 접하게 되면 유전병도 걸리고 이 변형된 이상된 애도 출산하고 암도 생기고 하는 게 그 소독약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길거리에 이미 바이러스 서너 시간 있으면 저절로 죽는 바이러스를 하루나 이틀 지나가지고 그 장소를 폐쇄하고 저렇게 방역하고 있는 게 저게 지금 우리가 적어도 과학을 알고 방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요? 아니면 공포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 지랄 발작하는 행동인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욱더 과도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국민을 불안하지 않도록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네요. 과도한 조치가 불안을 만들어내나요? 뉴스를 어저께 하루 종일 보는데 저 코로나만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서 집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댓글 다시면 그랬잖아요. 방역한다고 쓰는 그 소독약이 환경 호르몬 또는 독소 몸에 쌓이면 배출도 안 될 텐데 실제로 의협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지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소독약이라고 써가지고 어떤 일 벌어진 거 가습기 살균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가습기 살균제 그거 써가지고 많은 어린이들 폐가 손상이 돼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왜 썼겠어요? 그 독극물을 물에 풀어놓으면 거기 균이 번식하지 못한다고 물에 풀어가지고 쓰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났더니 그 가습기 살균제하고 그거를 비말로 우리가 다 흡입하고 나니까 아이 어른들 폐가 다 손상이 되는 일이 벌어져 수백 명이 이미 죽은 그런 경험을 한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이미 다 죽은 공간을 폐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소독약을 온갖 길에
건물에 다 뿌리는 거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그 바이러스 메르스균 감염이 병원에서 일어났거든요.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거를 병원 의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막지를 못해가지고 그 병원 환자로 있거나 병문안했던 사람들이 전파를 했던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방역 전문가라는 의사들과 지금 병원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의사들이 지금 발작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으로 마치 본인들이 이미 바이러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미친 제안을 계속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님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어요. 의사협회는 마치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난리를 쳐요. 중국 중짜도 안 간 사람한테 막 생기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중국에 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럼 왜 가져왔냐. 하나님이 다 보내준 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언론, 이 기사조차 하루 종일 나도 지금 기사를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라고 할 때 그 정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 누구? 어떤 놈이 지금 대책을 결정하고 이거를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장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못 했어요. 들었어. 네.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대체 누가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2-3 시간 지나면 저절로 죽는다는데 왜 그 확진자가 하루 전날 열흘 전에 심지어는 열흘 전에 지나간 곳에서 이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한다고 하나요? 그 방역하는 그 소독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나요? 아니면 사람을 죽일 그게 축적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건가요? 이런 질문 던지면 그 방역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무능한 이 공무원들이든 무능한 전문가,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라는 건 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나 격리 조치, 그 다음에 치료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일어났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메르스 사태 때는 무슨 약이 있지 않았어요? 타미플루, 신종플루 할 때 사용했던 타미플루를 쓴다라는 막연한 기대, 그게 타미플루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사실은 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타미플루가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뭐냐 하면 백신도 없다거든요. 그럼 백신도 없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한다고 병원에 가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어떻게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완치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2주 넘게 병원에서 잘 쉬고
있으면서 저절로 고쳐졌다. 아 저절로 고쳐졌대요. 네. 근데 뭐 그런 약도 썼대잖아요. 에이즈 약도 쓰고 뭐 무슨 약도 쓰고. 에이즈 약을 썼지만 지금 그 에이즈 약이 치료제로 기능할 만큼 의사들의 합의가 모아지진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뭔 말이요 그러면 의사들이 환자들을 병원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치료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늘 기사에서는 방송에서는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압병실 저 발음도 안 되는 앞병실. 음압병실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걸 더 만든대요. 근데 왜 음압병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그걸 내한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따른 거죠. 음압병실은 기압차로 인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해놓은 병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무슨 과학이 작동을 해요? 이 공기 흐름의 과학이 작동하네. 대기 과학이 작동하는군요. 그럼 우린 과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고 있는 건가요? 압력에 따라서 공기가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뭐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 뭐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실이 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해요? 일단 과학을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게 되는 제 심리도 좀 있죠. 박사님 정신건강 상담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분은 내가 정신건강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그렇고요. 사실 제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저 마음을 여러분한테 보이는 것 같은 생각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음압병동은 치료하기 위하기보다는 가두어 놓기 위한 거 아닌가요? 예, 뭐 하느라고 가두어 놔야 되죠? 제가 이 언론에 사진에 놓는 코로나 지금 재난 문자가 왔어요. 안내 문자가 코로나 왔어요. 19 대응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노약자 외출 자제, 꼼꼼한 마스크 작용,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보건소 또는 1339 상담 후 의료기관 방문 바랍니다. 이거를 긴급 재난 문자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문자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이제 알겠죠? 이 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이걸 보내면 자기들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래 놓고 1339 상담을 전화를 하면 그 1339 상담원들은 뭘 상담을 해줄까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물어보시. 기침하세요. 뭐 손 발열하세요. 씻었어요. 마스크 많이 쓰셨어요. 이런 그래요. 거 막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 방문하세요. 그게 상담이라고 도와줬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 만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 가면 확진 키트 테스트를 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내한테 물어보면 본인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본인 바이러스가 본인 몸에 들어올 거예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심 3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4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